자, 우리 이번에는 3단원 수학2의 마지막 단원이죠. 대단원 적분단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12쪽부터 114쪽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적분에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을 거꾸로 한 미분의 역연산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만들어져 왔던 어떤 그 도형이나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쓰던 내용들에서 발전되어 온 내용들이에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그 시작은 달랐지만 이렇게 글자가 비슷하게 쓰면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중간에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각기 다르게 발전되어 오는 것들을 비슷한 이름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미분과 적분에 대한 역사는 참고 삼아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은 부정적분이 뭘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은 아까 미분을 거꾸로 한 것이다.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미분하여 EX가 되는 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미분한 결과가 EX가 되는 식. 어떤 것을 미분하면 EX가 될까? 우리 X제곱 같은 거 미분해도 EX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거. X제곱 더하기 1 이런 것들 미분하면 EX가 되죠. 뭐 많죠. 그죠? X제곱이라는 큰 틀은 똑같고 뒤에 상수항이 조금 달라지지만 이런 것들은 다 미분하면 모두 EX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여 EX가 되는 식은 이렇게 많고, 우리가 모양을 적어 놓고 보니 x제곱이라는 항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상수항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식들이 쭉 생각이 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미분하여 EX가 되는 식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EX의 부정적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미분하여 EX가 되는 식. 그러니까 EX 미분하기 전에 미분한 결과가 EX니까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식은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EX의 부정적분. 어떤 식을 미분하면 EX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EX의 부정적분이고, 미분하여 EX가 되는 식이 단 하나로 만 처음부터 제한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기호로 만들어서 인테그럴 또는 인티그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요렇게 썸에 해당하는 영어 썸에서 S자를 요렇게 늘려가지고 인티그럴 EX DX는 X제곱 더하기 C 단 C는 적분상수 뭐 요런 기호는 이제 다음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미분하여 EX가 되는 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을 EX의 부정적분이다 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 미분하여 EX가 되는 식은 이런 많은 식들이 되고 이런 많은 식들이 모두 EX의 부정적분이 되겠다.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이런 인티그럴 기호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분의 뜻을 한번 봅시다. 책은 112쪽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미분한 결과가 EX가 되는 식을 EX의 부정적분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뭐냐면 함수 fx의 부정적분은 뭐냐? 그 얘기는 미분한 결과가 fx가 되는 것들이죠. 즉 도함수가 fx인 함수, 도함수가 미분한 결과가 fx인 함수는 뭘까? 어떤 것을 미분하면 fx가 될까라는 얘기이고, 요때 라지 fx, 대문자 fx, 라지 fx를 미분하니 스몰 fx가 나오더라. x제곱을 미분하니 ex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 라지 fx를 우리는 fx의 부정적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우리 113쪽 한번 볼까요?
5x 4제곱의 부정적분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그럼 5x 4제곱의 부정적분이란 건 뭐죠? 미분하여 5x 4제곱이 되는 식이 뭘까요? 를 찾는 것이 5x 4제곱의 부정적분입니다. 그 미분하여 5x 4제곱이 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죠. x의 5제곱 미분하면 5x 4제곱 맞고, 두 번째 요것도 미분하면 5x 4제곱이죠. 요거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20x 4제곱이니까 바로 요것은 5x 4제곱의 부정적분은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이 식도 미분하면 5x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바로 세 번째 요게 답이 되겠네요. 어떤 fx의 부정적분이 뭐냐? 그럼 미분하여 fx가 되는 식이 뭐냐?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미분하여 2x가 되는 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것을 찾다 보니 x제곱이라는 항은 동시에 다 있고 그 뒤에 상수항의 차이가 좀 있더라.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쓴 내용이 113쪽에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고 또 다른 부정적분을 라지 g라 하자. 그러니까 미분하여 fx가 되는 함수들이 많겠죠. 미분하여 2x가 되는 식이 많듯이 미분하여 fx가 되는 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라지 fx, 하나를 라지 gx라 한다. 그러면 라지 f는 미분하면 스몰 f, 라지 g를 미분하면 스몰 f로 두기로 했어요. 미분하여 fx가 되는 식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라지 g에서 라지 f를 뺀 새로운 식을 미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라지 g와 라지 fx가 각각 미분이 가능하면 이 프라임이 각각의 함수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값이 0이 되거든요. 즉 라지 gx 빼기 fx를 미분하니 0이 된다.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 함수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상수를 우리가 대문자 C라고 해보자. 그러면 라지 gx 빼기 라지 fx는 바로 상수인 대문자 C 상수가 되는 것이고 요때 라지 gx만 남기고 fx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이런 식이 되죠. 즉 뭐냐면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것은 라지 fx도 있고 라지 gx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바로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미분하여 2x가 되는 식들은 참 많은데 그 식들은 상수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직접 적어보면서 느껴본 것이고 여기는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것, 즉 fx의 그 많은 임의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라지 fx 플러스 c라 한다. 미분하여 스몰 fx가 되는 식 하나에다가 상수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미분하여 fx가 되는 식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겠고요. 이것은 바로 fx의 부정적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즉 라지 fx를 미분한 것이 스몰 fx일 때 우리는 이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쓰기로 하겠어요. 이때 우리 c를 적분상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2x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2x의 부정적분을 표현하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인테그럴 2x dx가 되고 미분하여 2x가 되는 것들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하고 c는 상수이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적분상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네모 박스가 있는데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변에 있는 요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라지 fx 더하기 c를 미분하니 fx가 되더라.
거꾸로 fx를 fx의 부정적분이 뭐죠? 라고 하면 라지 fx 더하기 c. 우리가 인테그랄 기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미분과 부정적분은 서로 역연산입니다.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과서에 또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fx를 적분한다 라고 하며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 하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114쪽에 나와 있는 내용, 교과서 114쪽에 보면 하늘색 박스 안에 있죠. 라지 fx를 미분하니 스몰 fx가 되더라. 그럴 때 우린 이 fx를 x에 대하여 적분하면, 즉 fx의 부정적분을 찾으면 바로 라지 fx 더하기 c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때 우리가 여기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p 적분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x라는 것이 있는데, 요때 요 x는 바로 어떤 문자에 대하여 적분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주는 적분 변수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고, 요때 인테그랄 fx 뒤에 있는 이 dx가 바로 x라는 문자에 대하여 적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미분할 때도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구분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항상 dx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할 건지,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면 dt, 뭐 dy, 뭐 다양한 문자들이 나오겠고, 그 문자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니까, 그러면 x 말고 다른 문자가 혹시나 이 인테그럴 옆에 적히면 그 적분 변수 이외에 문자가 나오면 그 문자는 상수로 취급하면 되겠어요. 근데 모두 상수로 취급한다기보다는 이 문자 x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라면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등장하면 얘기하기로 하고, 요 뒤쪽에 나오는 요 라지 fx 더하기 c가 바로 함수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다른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이 적분상수 c가 하나로 정해진다면, 또 다른, 그러니까 미분하여 2x가 되는 식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상수항이 1입니다 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1이란 단 하나의 함수가 되니까 그때는 적분상수가 정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조건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 교과서 114쪽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자. x에 대하여 적분하는데 5를 적분해보자. 5의 부정적분.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미분한 게 5가 되나? 거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죠? 어떤 것을 미분했길래 그게 fx가 됐을까? 미분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분한 결과가 fx다. 자, 114쪽 여기도 보면, 그죠? 어떤 것을 x에 대하여 미분한 게 5였을까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5x겠죠. 5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5입니다. 여기 적분 변수 어떤 문자인지가 나오죠.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5라야 됩니다. 그래서 5x고, 이 5x만 있는 건 아니고 5x 더하기 1, 5x 더하기 2 많을 테니까 그 많은 함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5x 더하기 c라고 얘기하고, 이 c는 적분상수다 라고 쓰면 되겠어요. 1-1번은 교과서에 없지만 적어봤습니다. 인테그럴 O dt라는 것은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5다. 도대체 어떤 식을 t에 대하여 미분하면 5가 되겠어요? OT겠죠. OT를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면 5가 됩니다. 물론 뒤에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도대체 어떤 식을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8x인가? 어떤 식을 미분해야 8x가 되겠어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분한 게 1차니까 미분하기 전에는 차수가 하나 높았을 것 같아. x제곱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바로 4x제곱을 미분하면 8x가 되는데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단 c는 적분상수다. 다른 조건이 나와서 이 적분상수 C의 값을 하나로 결정지으면 단 하나의 함수가 되겠지만 지금은 미분한 결과가 8x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문제 3번도 한번 봅시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세요. fx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바로 요것을 적분한 거고 거꾸로 요것을 미분한 것이 fx죠. 요 오른쪽에 우변을 x에 대하여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그 결과가 fx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미분하는 한 결과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그 결과 이것이 바로 fx가 되겠어요. fx의 부정적분이 이것이라면 결국엔 이것을 거꾸로 미분하면 fx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부정적분 처음 나오는 얘기에 기호도 처음 나와서 어려울 테지만 연습을 좀 해보고 자 마지막으로 생각을 넓히는 수학에 보면 이런 두 가지를 구분해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많은 기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모양 인테그럴 중괄호에 dfx dx 요 중간의 내용을 알겠죠?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요것을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합시다. 그 결과는 뭘까? 우리가 다 적어 놓았는데 바로 요거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f'x고 이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린 어떤 걸 찾죠? 도대체 어떤 식을 미분해야 f'x가 될 거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어떤 식을 미분해야 f'이 나오냐? 바로 fx죠. fx를 미분하면 f'x가 나옵니다. 그 말은 f'x를 x라는 문자에 대하여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건 미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요번에는 미분과 적분의 기호가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는 fx를 먼저 적분한 다음에 그 결과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죠. 그러면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바로 라지 fx 더하기 c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고 요때의 라지 f는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인티그럴 fx dx는 바로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게 뭐냐? 라지 fx 더하기 c고 그 결과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입니다. 이제 다시 미분입니다. d dx. 그러면 라지 f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상수 c도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겠고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겠고 라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fx가 돼요. 조금 빨리 했는데 우리 요 두 개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니까 가장 마지막에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fx를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하니까 생겨났던 상수 C가 미분을 통하여 없어지고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이라서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거나 또는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다들 fx라는 자기 자신이 나오지만 적분을 가장 마지막으로 한다면 적분상수 C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라는 거 그 차이점을 꼭 생각해 보세요.